요 소양도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음중의 양이거든요. 음중의 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다시 분류를 합니다. 요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사질내 요거 오 바람풍이에요. 오 선풍인데 요거 음중의 양이 겹치는 거. 음중의 양이 겹치는 거. 요게 음소음. 여기다가 양을 하나 더 집어넣어. 요거를 바람풍자 이게 오선풍. 요거 오선풍. 요거 바람풍자예요. 바람이 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해가 내려지는데 음이 지나가서 바람이 분다는 오선풍. 바람. 그 다음에 음중의 양인데요. 요거 봐요. 음중의 양인데 아까는 양이었죠. 요걸 육감수라고 그래요. 오선풍 육감수. 이게 물개예요. 물개. 육감수. 요 감자가요. 요게 물감자예요. 육감수. 오선풍. 자, 다시 한번 일건천 요거 태자예요. 태자입니다. 삼미와 사질내 요거 진짜예요. 질내. 오선풍이에요. 오선풍 육감수예요. 요건 물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봐요. 위에 음이 두 개가 있고 양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이 흘러가는 형태나 그대로예요. 물이 흘러가는 형태나 똑같은 겁니다. 육감수. 그 다음에 여기 태음에서 음만 있는 데서요. 음만 있잖아요. 이렇게 음만 요게 음만 있잖아요. 요거는 음만 있는 게 태음인데 음만 있는 데서 양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칠간산이라고 그래요. 칠간산. 이 산케입니다. 산케. 칠간산. 그 다음에 음만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건데요. 음만 있는 거 이거를 팔곤지라고 해요. 비가 오면 땅에 젖을 거 아니에요? 그 팔곤지. 예? 바람풍, 바람손자예요. 예. 이 손바람이 흔들리는 모형을 보고 그린 글자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쉽게 해서 이거 봐요. 다 알잖아. 우리가 이 건은 아버지죠. 남자를 할 때 우리가 건곤, 그죠? 아버지. 곤은 음이야. 음만 있어. 이거는 곤이야. 이게 뭐예요? 여성이고 어머니죠. 어머니.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의미를 이제 부여하기 전에요. 옛날 그 팔계를 만들 때 이 팔계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에 둘러싼 자연현상을 기술하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늘, 일건천 하늘. 그 다음에 연못,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내성, 천둥번개, 바람, 물, 산, 땅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이 조화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조화가 되느냐 하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런 건데요. 자, 그런데 지금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팔기에 대한 내용을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하나를. 예. 물, 바람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연못이 들어간다는 그거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연못은 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풍류라는 걸 절대 무시 못해요. 그죠? 풍류라는 거를.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풍류라는 거. 그럼 뭐 옛날에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풍류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술의 역사도 오래된 거예요. 그죠? 5,000년 전에 술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주할 때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농경 시대가 나오면서 술이 있었던 거예요. 씨앗 그릇에다가 곡식을 내년에 하려고 씨앗을 담가놨는데 비가 맞아갖고 축축해지니까 그게 나중에 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문화가 농경사회에 있으면서 술 문화에 의해서 연못에서 하나의 풍류를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못이라는 건 인류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연애하려면 어디에 가세요? 연못을, 옛날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연못이라는 문화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시 한 번요. 여기서 얘기하는 1, 2, 3, 4 이 개념은 절대 우리가 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방위로에서의 동서남북의 그 숫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쾌를 만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붙여놓은 개념입니다. 1, 2, 3, 4는. 아시겠죠? 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길 봐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8개의 내용을 보는데요. 이걸 봐요. 제가, 그러니까, 중국의 원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시하려고 그냥 이쪽이 동쪽이에요. 방위가. 이게 동이고요. 동서, 남, 이쪽이 남입니다. 남북이에요. 방위입니다. 요 방위는 동서남북은 그렇게 해서 붙인 거예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이에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팔계를 하면서 아까 건캐예요. 하늘 건캐입니다. 이 건캐인데 해는 동쪽에서 떠요. 물론 해는 동쪽에서 뜨지만은 해가 중촌에 있는 거는, 이 해가 왕한 중촌은 해는 동쪽에서 떠갖고 서쪽으로 기울죠. 그죠?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지만 해가 중천에 올라가는 거는 서쪽으로 기울을 때예요. 그래서 하늘천이 여기에 아까 건캐가 일건천, 이게 이걸 봐요. 이게 서북쪽 방에다 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사주 얘기할 때도 했죠. 주역의 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문이 나왔다 그랬죠. 주역의 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문이 나온 거고, 한문이 나오면서 우리가 육식갑자를 표시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육식갑자라는 원리는 주역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주역하고 육식갑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육식갑자의 제일 첫 번째, 갑자울축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갑자죠, 갑자. 육식갑자의 갑자울축에서 갑자가 제일 첫 번째 글자죠. 그래서 이게 건이고, 이거를 표시하는 육식갑자는 바로 갑자라는 글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캐가 바로 육식갑자로 얘기하면 갑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사주를 조금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이걸 보세요. 그런데 이 갑자라는 글자를 그 글자가 이게 물이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걸 봐요. 갑자가 말 그대로 우행어로 하면 수생목이야. 나무인데 세상 사는, 우리가 사주에서 연애자평에서 얘기했듯이 인생사가 풍파가 없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점을 외쳐요. 어떤 병고가 생기니까 점을 치는 거지. 그냥 무해무득하게 아무런 순탄하면 점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항상 먹고 자고 하면 점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생사가 순탄하면 점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떤 거든지
목화토금수 어떤 거든지 충격을 가해야 흔들리는 거죠. 연애자평에서도 물이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쟁반이 기울어지면서 물이 흐르고 인생사가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변화가 생기는 걸 따지는 게 사주의 이론이었다면은 그 변화 속에서 점 흐름을 따지는데 갑자라는 게 가만히 그래. 갑자가 나무야. 근데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비바람에 의해서 흔들려. 그 흔들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봐요. 우리가 그게 소리음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그게 나붐이라는 거야. 나붐. 여러분들 사주에서 나붐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야. 이 나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불의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지. 불이 탈 때 불의 소리는 없죠. 근데 그걸 소리를 나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 물을 보면 찌직하고 나죠. 불이 붙었을 때 소리가 안 나죠. 그냥 헐헐 타는데, 타는 소리가 나지만은 그 불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돼? 물을 보면 찌직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의 나붐은 물이에요. 거꾸로 물의 나붐은 불이에요. 그게 나붐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걸 소리를 들으려면은 충격을 가해야죠. 충격을 가해야 되잖아요. 그 충격을 가하는데 나무는 충격을 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해서 못질을 하든 대패질을 하든 어떤 충격을 금속에 의해서 충격을 가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물이야. 물이지만은 소리를 들으려면 금속을 가해야 돼. 그래서 갑자를 해중금이라고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표시한 게 나붐이라는 거야. 사실 알고 별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사실 별것도 아니야. 그거 이유지 마라. 필요도 없어. 그러면은 잘 봐요. 그러면은 갑자라는 걸 왜 금이라고 표시했냐면은 이게 나붐에 의해서 금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하늘 청계는 금쾌야. 이게 금쾌야. 그 왜 금쾌라고 그러냐면 이게 서쪽이야. 서쪽. 우리가 오행에서 목화토금수에서 금이 서쪽이야. 근데 이거는 양으로만 돼 있어. 양으로만. 그러니까 양이야. 양금이야. 양금. 가장 강한 거야. 양금이야. 양금. 오행으로 얘기하면은 건천계라는 거는 오행으로 하면 양금의 개념이야. 그 양금의 개념인데 이거를 육식갑자로 얘기하면 갑자의 개념이야. 갑자의 개념이야. 가장 우두머리 글자야. 하늘이니까. 근데 왜 이걸 서쪽에다 놨습니까? 왜 서쪽에다 놨냐면은 이게 나붐으로 해중금이고 금이 서쪽 안에요. 그러니까 서쪽이고 해가 중천에 떴다가 해가 질 때 옛날 사람들이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걸 아는 거야. 해가 제일 길 때가 12시가 아니죠. 1시쯤이 질 중천에 와 있죠. 그렇잖아. 그 왜 그래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해가 제일 중천에 와 있을 때가 바로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늘계 건천계를 서쪽에다 놓고 육식갑자에 갑자라는 숫자를 표시한 거예요. 육식갑자에 갑자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육식갑자에서 뭐 갑자을축 다 그렇게 거의 한문을 10천간 12지를 갖고 육식갑자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걸 갖고 64쾌라는 그 주역쾌. 근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역이라는 쾌는 인간의 삶의 도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설명해서 해놓은 거야. 그때 그 쾌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상과 8개를 만들었는데 8개의 쾌에서 제일 먼저 높은 쾌가 건천쾌야. 하늘쾌야. 이거를 양금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거는 갑자 해당해.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부분으로 보면 갑자는 해중금에 해당해서 그래요. 물속에 나무인데 소리를 들으려면 어떤 금속으로 이런 소리를 쳐야죠. 나무를. 가미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늘캔데 뭐 다 외우실 건 없고요. 그리고 요건 아세요. 이거는 이 모든 학문이 다 우리 인간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캐야. 그래서 이걸 부를 표시하는 거고 하늘이고 그리고 이거는 강건해요. 이 자체라는 의미가 강건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 굳세죠.
어느 집안이든지 아버지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굳세어라는 식으로 강건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그 해석하는 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인간사의 동물 중에서 가장 강건한 동물을 호랑이를 비유했어요. 그래서 백호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이 그 쾌가 백호 쾌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하는 건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의미만 알아두세요. 이게 백호에 해당합니다. 백호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요 8개 내용, 일건천, 이태택, 삼이와 사질레, 오선풍, 육감소, 칠간사, 요거는 요 정도는 외워놓으세요. 나머지는 이제 저절로 이어집니다. 자꾸 이제 할 거니까요, 걔를. 그런데 이 서쪽에 아버지, 아까 그랬죠. 아버지 옆에 있는 게 누가 제일 좋냐면 막내딸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하늘 옆에 연못이 있어. 연못이 있으면 연못을 보면 이 연못 위에 해가 또 떠 있잖아요. 그죠? 달이 떠 있던. 그래서 일건천, 이태택, 이 택계가 바로 건천 옆에 있어요. 이게 택계예요. 이태택, 연목회예요. 연목회인데 이것도 이쪽 서쪽에 있어. 금쾌야. 그런데 금쾌인데 이거는 양금인데 이거는 음금이에요. 아까 K에서 아까 떨어져 있었잖아요. 즉 요건 봐요. 요건 양인데 자, 택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연못에 해가 두 개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연못에 해가 떠 있어요. 두 개 떠 있어요. 이게 택계인데 아버지 옆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막내딸을 말해, 막내딸. 이 택계가 우리 가족사에서는 막내딸이에요. 자, 요거 힘들어도 이런 거 정도는 외워놔야지 나중에 해석할 때 필요해요. 택계는 가족사에서 막내딸이다. 누구하고 붙어 있는 게 제일 좋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다가도 누굴 보면 웃어? 막내딸을 보면 웃는 거야. 이게 자연사예요. 그래서 부 옆에 택계가 붙는 게 벌써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고 좋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연사, 우리 인간사를 그대로 부여한 거야. 그런데 이거는 요걸 아세요. 아까 건캐는 갑자에다, 육식갑자에 갑자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이 택계는요, 이게 막내딸인데 이게 음이에요. 음금이에요. 이거는 육식갑자에서 정사에 해당됩니다. 정사, 육식갑자, 정사가 택의 의미를 발휘했어요. 그리고 이건 금이에요. 서쪽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연못주위에 반드시 뱀이 많았죠. 그런 현상도 입증했어요. 그래서 이 택계는 우리 동물에서 뭘 보냐면 거기 써 있잖아. 뱀사자를 썼어, 뱀사자. 네? 이거에 등사라고 그래, 등사. 뱀사자예요. 비등할 때 등자입니다, 이게. 이 등자요. 뱀사자를 썼어요, 뱀. 그러면 뱀을 표시하는 게 육식갑자에서 뭐예요? 정사죠? 정사 아니에요? 그게 정사예요. 병사란 말은 없잖아요. 사가 음이니까, 정사. 그리고 이것도 음이니까, 음금이니까. 그래서 택계가 육식갑자에서 정사에 해당해. 자, 이게 왜 이걸 제가 알아둬야 되냐면, 요걸 이용해서 중요한 걸 붙일 거야, 이제. 우리가. 비신이라는 걸 붙일 때 육식갑자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왜 요렇게 됐다는 걸 아까 건천계가 갑자라고 그랬죠. 택계는 정사에 해당해. 왜 정사냐? 이게 뱀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등사야, 등사. 뱀사자를 써서 등사. 그리고 요거는 막내딸이에요. 그러니까 막내딸이니까 이게 기쁨을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택계가 나오면 일단 즐거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택계가 나오면. 택계가 나오면 일단 즐거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즐거움이다. 거기에 이건 하늘이니까 거기에 동물로는 입, 양, 그런데
너무나 많은 걸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일건천, 이택대, 그 다음에 삼이화. 삼은 남쪽에 있어요. 불이 남쪽이죠. 삼미화예요. 화. 삼미화. 여기를 순서적으로 해요. 삼미화. 화예요. 그런데 요건데 요 화는 아까 요 삼미화인데 요거는 양 밑에 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음화예요. 음화. 화인데 오행으로 해서 음화예요. 그런데 이거는 불이니까 이렇게 타오라. 이거 말 그대로 타오름이야. 막 탄단 말이야. 타오름이에요. 타와. 그리고 이제 육식갑자로 얘기하면은 불을 표시하려면 불을 표시하는 그 육식갑자에서 병호나 이런 거는 나분무로 봤을 때는 안 해요. 병호 같은 건 나분무로는 오히려 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화가 붙으려면 목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거는 음이에요. 그래서 을묘가 육식갑자에서 을묘라는 글자가 바로 화를 표시하는, 나분무로 봤을 때 화를 표시하는 육식갑자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을묘를 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요걸 아세요. 요거는 아까 여기서 백호가 건이고 등사가 뱀이에요. 그 다음에 공작새, 그거를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공작을 주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주작에, 이 화에 해당하는 동물이 주작입니다. 이거 주작, 공작새예요. 주작이 화라는 의미라서. 그리고 요거는 요 학계는 아까 요 택계가 막내딸이라면 요거는 가운데 딸이에요. 중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10남매, 12남매, 8남매 이런 데서는 제일 천대받는 게 중남, 중녀지요. 점심을 먹었는지, 밥을. 하여튼 큰 아들, 큰 딸, 작은 딸, 막내딸, 막내 아들은 눈에 보여도 중간자는 안 보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러움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짐 나가는 애들 보면 대부분 다 중간자들이야. 막내 아들, 장남은 안 나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원체 많이들 나오고 그랬지만 이제 이 중요가 그런 의미를 갖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나름대로 다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건천, 이태택, 삼이와 사질레, 질레, 이게 동쪽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동쪽에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무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레캐가 이건데요. 질레캐인데 요거 질레, 흔들릴 진짜예요. 이게 벼락 치는 겁니다. 사질레인데 사질레. 그런데 이거 봐요. 나분무로 보면은요, 소리가 나는 나분무로 보면은 이게 동쪽에 있는데 이게 양목이거든요. 목이거든요. 오행으로 보면 양목인데, 오행으로 보면 양목이에요. 동쪽이니까 양목인데, 이게 소리가 나는 나분무로 볼 때는 뭐냐면은 경금이 와서 때려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육식갑자에서 경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자가 나분무로는 사질레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사질레는 동쪽에 있고 양목인데 요거는 장남이에요. 장남입니다. 그리고 요걸 아세요. 요거는 우리가 청룡에 해당돼요. 청룡. 근데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의미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하기 위한 이제 기본 방편을 하는 거예요. 사질레고 이거는 장남캐입니다. 장남캐예요. 그 다음에요.
사질레. 그 다음에 오손풍. 오손풍 여기 있어요. 요게 동남방에 있어요. 오손풍. 동남풍이 부는 것도 다 그런 뜻이에요. 오손풍. 오손풍. 바람풍자예요. 요거는 양두개 이렇게 있는 거. 요게 송캐예요. 양두개. 좀 힘이 들어도요. 다시 한번요. 양만 3개가 있는 게 건캐지요. 뒤에 양 2개가 있는 게 택캐예요. 그 다음에 양 2개에 하나가 중간에서 흘러가는 게 화캐예요. 불이 붙는 거고. 그 다음에 2개에 양 하나가 있는 게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햇빛 위에 먹구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햇빛 밑에 구름이 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건 송캐입니다. 오선풍. 요것도 동쪽에 있는데, 요거는 아까 요 진레는 양목인데, 요거는 음목이라고 그래요. 음목이에요. 그리고 나붐으로 봤을 때는 요건 아까 경자했죠? 요거는 신축에 해당해요. 신축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근근목으로 쳐야 되잖아. 근근목. 이게 목이고 이거 목인데 근근목 치고 이것도 근근목 치는데 음이니까 음이 치고 이건 양이니까 양이 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붐으로. 그리고 요거는 장녀를 말해요. 요게 장남이면은 요게 장녀예요. 그리고 요거는 동물로 닭에 해당합니다. 닭. 유. 닭이 요거 풍캐예요. 오선풍. 그 다음에 육감수. 여기 육쪽이 북이에요. 북이 육감수예요. 물입니다. 그래서 물캐는 이렇게 태양 밑에 음이 지나가고 아래에 구름이 껴서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니까 양수예요. 양수. 위에 있어요. 북쪽이니까 수입니다. 수캐예요. 수캐인데 나붐으로는 무인이 해당돼요. 무인이 양수의 나붐 오행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 거고요. 요거는 중남입니다. 중남. 요 가족사에서는 중남인데 요거를 현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현무라는 동물을 그려놨잖아요. 현무. 그러니까 왜 많이 듣잖아요. 청룡, 주작, 백호, 현무 그러잖아요. 이 현무가 곰처럼 생겨있는 그 동물을 말해요. 현무. 근데 이걸 왜 알았냐면 나중에 쾌에서 청룡의 쾌가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청룡캐가 나오는 게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은 왜 청룡이 나오는 게 좋아? 하늘로 승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일 그때 써먹기 위해서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감수,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칠간산, 나무예요. 칠간산, 산이에요. 요거는 이제 소남이야. 소남.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고, 요거는 양토예요. 양토예요. 요거는 양수고 양토예요. 그래서 나붐으로는 요게 병진이에요. 병진. 그러니까 산에 흙을 메꾸면은, 산에서 흙을 파오면은 산이 흔들리듯이 이게 병진이 나붐이고요. 요게 양토인데, 요게 동물로는 요게 개에 해당합니다. 개가, 여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는 주위에서의 개. 근데 사실 뭐 이런 개라든가 닭이라든가는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거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요 4가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뭐 등사도 필요하고요. 6, 7, 7간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팔곤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음만 3개 있는 요거는 어머니캐예요. 어머니캐입니다. 근데 요거는 음토예요.
음토에 해당합니다. 음토고 나 부분으로는요 토니까 목이 들어와야 돼. 이건 을미에 해당해요. 이거는 양이니까 병진이지만은 이거는 음이니까 음토예요. 그리고 요거는 구진이라고 그래요. 구진. 옛날에 이런 동물의 모형을 주작, 백호, 구진이라고 왜 그 괴물처럼 생긴 그 고구려 벽화 같은 데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이 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에 비한 겁니다. 그런데요. 자. 이게 이거 봐요. 여기 보세요. 이쪽이 동서예요. 동서 남북인데 우리가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왜 맞냐면은 이 자연사를 가만히 보면 이게 봐요. 대립각이 돼 있어요. 반드시 대립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 소남이야. 대립돼 있어요. 어머니가 집 나가려고 해도 안 나가. 누구 때문에? 막내 아들 때문에. 불쌍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들이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장녀한테는 꼼짝 못해. 그렇지 않아요? 그때 옛날에 인간사를 그대로 놔서 거기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봐요. 아버지 옆에는 막내딸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붙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봐요. 이쪽에. 장남, 장녀는 맘먹어, 항상. 그 집안에서 장남, 장녀는 무시 못해요. 열남매가 있는 데서 장남, 장녀는 무시 못해요. 맘먹는 거야? 같이 놓고 있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장녀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또, 이게 장남인데요. 장남인데, 이 장남을 이길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은 아버지한테 즐거워하지 마. 오빠한테 들이댈 수 있는 건 막내딸이야. 똑같은 원리야. 막내딸한테는 오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 가족사에서의 유대관계를 그대로 표시한 거야.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이 집안의 현상을 그대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8개를 가지고 요 자연현상을 그대로 설명을 하면서 여기다가 인간사를 대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은 요거까지만 외세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몰라도 좋으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하면서 주역을 하나하나 이제 붙이면서 다시 기술할 테니까요.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외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외우려고 그러면 골보여져서 못해. 그러니까 이렇다는 원리를 아시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의미를 부여할 건데 이것만 아시라고요. 즉 뭐냐면은 건캐가 이거는 아셔야 돼요. 건캐는 하늘캐다. 하늘이다. 하늘인데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건캐예요. 이렇게 양이 세 개다. 그런데 이건 하늘에 있는데 이건 반드시 양근캐라는 건 아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게 갑자의 의미를 보서 해중금이 되기 때문에 양근캐다. 그러니까 건캐는 금캐다. 금캐인데 양이다. 양이죠. 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태캐는 이건데 이것도 음인데 이건 음이다. 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금이다. 그리고 막내딸인데 이거는 정사의 의미를 부여한 육식갑자의 나범으로 보면 정사라는 개념. 그 다음에 화캐다. 화캐는 이렇게 양에 이렇게 음이 지나가는데 이 화캐는 요거는 남쪽에 있다. 남쪽에 있는데 이건 음하다. 음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음이 중간에 핵심적으로 껴 있거든. 그리고 나범으로 육식갑자에서 을묘가 나범의 육식갑자의 개념이다. 요게 왜 필요하냐는 건 좀 이따 알게 돼요. 이걸 꼭 알아야만 여기다가 쾌신을 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거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의미만 잘 듣고 외우려고 그러지. 처음에 이게 접근하기가 어렵지 그거 말고 나면 그 다음에 아주 일사천리예요. 사질례 이게 동쪽인데 이건 장난캔데 나붐으로는 근근목안에 근근목으로 쳐야 되니까 경자가 나붐이에요. 그리고 양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오선풍인데 이것도 동쪽이니까 이건 음목이다. 음목인데 이거는 양금이고 이건 음금이 되니까 신축이다. 요거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선부 육감수 물캐다. 물캐니까 북쪽이에요. 근데 이건 양수다. 양수인데 나붐으로 60갑자에서 무인에 해당하는 거고 기호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 다음에 칠간산 산인데 양토다. 양토고 곤지는 음토예요. 어머니니까. 요거는 소남인데 병진이라는 나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어머니인데 음토인데 을미라는. 그러니까 그 개념만 아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일건천 이태택은 서쪽 금캐다. 그 다음에 삼이화는 불이니까 화캐죠. 남쪽이다. 화캐다. 그 다음에 사질례 오선풍은 동쪽이다. 동쪽이니까 목이죠. 근데 사질례는 사는 양이고 오선풍은 음이니까 요거는 양목이고 요거는 음목이다. 예? 그 다음에 육감수는 북쪽이니까 수다. 양수다. 그죠? 육감수는. 그 다음에 칠간산은 간산하고 곤지는 토인데 칠간산은 요게 양토고 곤지는 음이니까 음토다. 요거는 나붐으로 병진이고 요건 을미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방위 동서남북. 그러니까 일건천 이태택은 서쪽이니까 금캐예요. 그 다음에 삼이화는 남쪽이니까 화캐고 감수는 북이니까 오양하고 똑같아. 이건 물캐니까 북쪽이고 수캐고 양수고 그 다음에 사질례 오선풍은 동쪽이고 근데 사질례는 양목이고 오선풍은 음목이고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만 아시라고. 그것만.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 그때 노파심에서 얘기하면 왜 여기다가 일건천캐는 갑자가 되고 이거는 나붐의 의미를 붙이는데 이걸 왜 붙이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근데 제일 먼저 일건천에서 갑자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나붐으로 해증금이라고 그러는데 금캐인데 갑자가 1번이기 때문에요. 그 건도 이게 질 하늘캐니까 질 높잖아요. 60갑자 1번이 갑자예요. 그죠? 갑자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다 부여한 거니까 그걸 아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잠깐만 지우고요. 중요한 의미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해서 이제 그 주역의 캐를 자연현상에 대비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표시하기 위해서 64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요 8개를 이용한 거야, 8개를. 그러면은 8개를 이용한 건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봐요. 이쪽에 건캐를 놔. 일건천 건캐. 네? 건캐. 그 다음에 이태택이지 아까. 네? 이태택. 제가 나눠준 프린트에
거기에 4번이라고 표시된 거 있죠? 예? 요걸 피세요. 먼저 요걸 피세요. 근데 지금 복잡하게 됐지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선 8개를 가지고 64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아까 일건천 이태택, 아까 이태택계가 이렇게 돼 있었죠? 예? 택계가 요거 아니에요. 이태택. 지금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의미만 들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일건천 이태택 3이화죠. 화캐죠. 어? 3이화네요. 그래서 화캐가, 아까 화캐가 지금 양 밑에 음이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건천 이태택 순서적으로 1, 2, 3, 4. 일건천 이태택 3이화.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4진례. 이게 이제 천둥번개가 치는 그 4질 4캐예요. 4캐. 4질 4캐예요. 그러니까 4캐가 아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게 4캐죠. 예? 양위에 2개가 바람이 지나가는 게 질 4캐거든요. 4질 4. 그 다음에 오선풍, 바람풍자예요. 오선풍, 풍바람이 이렇게 그려진 게 풍바람이죠. 풍캐죠. 요거. 그 다음에 오선풍 육감수 숙해예요. 숙해. 그 숙해는 우리가 음이 있고 양 하나 지나가는 거죠. 숙해. 그 다음에 칠간산, 칠간산 상캐예요. 칠간산은 양 밑에 음이 2개 지나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오늘 가서 요것만 외워갖고 오세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칠간산 8. 근데 사실 못 외워도 나중에 점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못 외워도. 이거 보면 되거든. 64개 못 외우면 돼. 그거 보면 되죠. 그거 보고 하면 되잖아. 예.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아요. 괜히 머리 빠져. 원리만 아시라고.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원리만. 그 다음에 팔곤지죠. 근데 우리가 이왕 하는 거니까 요 정도는 그래도 외우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죠. 팔곤지. 저도 옛날에 64개 이거 달달달하고 이 안에 있는 내가 다 외웠는데 써먹질 않고 있다가 대학교생 한다고 도로 다 잊어버리고 안 돼. 지금도 외우려면 이게 안 외워져 이게. 그렇잖아요. 그거 굳이 외우려고 그래. 의미만 하면 되는 거지. 팔곤지. 팔곤지. 이렇게. 시켰죠? 그 다음에, 자, 이 위에 써놓은 걸 요걸 우리가 상쾌라고 그래요. 상쾌. 그 왜 상쾌 학계를 따지냐면은 상쾌라는데 바로 그러면서 이제 64개의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데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우리가 그랬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집안에서 활동할 때와 바깥에.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서 활동하는 내캐와 바깥에 나가서 하는 외캐. 요게 상캐고 요걸 일명 외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똑같아요. 일건천 이쪽에 일건천 건천 일건천 그 다음에 이태택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이화 화캐예요. 그 다음에 사질 4캐예요. 4캐. 그 다음에 오선풍이에요. 바람풍자. 오선풍. 그 다음에 육감수예요. 숙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칠간산이에요. 산캐입니다. 산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팔곤지예요. 요걸 네캐인데 요거를 우리가 하캐라고 그래. 하캐.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8개에 대한 걸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8개를 가지고 8개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위아래 위에 3개, 예를 들어서 위에 상캐, 또 밑에 하캐 이렇게 해서 점을 치기 위해서 점을 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세상 살 때 안에서 일할 때와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야. 또 안과 밖을 합해서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죠. 한 세상을 사는 거야. 그래서 집 안에서 활동하는 거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를 갖다가 동시에 포기하기 위해서 안캐, 내캐와 외캐를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아래를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64캐를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만드냐? 이걸 봐요. 요거 요렇게 여기 번호가 붙었어요. 1, 2, 3, 4, 5, 6, 7, 8까지 여기도 1, 2, 3, 4. 그러니까 1하고 1. 요거 결합을 해. 어? 근데 항상 상캐가 먼저예요. 순서가. 여기야,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1, 1. 다시 한번요. 이렇게가 아니라 위에서 1, 1. 1, 1이야. 그러면 잘 봐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상캐도 건캐고 밑에도 똑같이 건캐가 되죠. 우에라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건이 이 상태를 먼저 쓰는 거예요. 위에 바깥에 걸 우선하는 거야. 자, 이거 어려운 얘기 같은데 미리 얘기해야 돼.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바깥에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점을 뽑을 때 순서는 내캐가 우선이에요. 자, 좀 이따 이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회를 정할 때는 상캐가 우선이에요. 상캐가 먼저입니다. 바깥의 활동이 더 우선해요. 상캐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캐를 정하는데 제가 점을 칠 때 점 치는 방법을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점을 칠 때는 캐를 뽑을 때 먼저 뽑은 게 내캐예요. 내캐가 먼저가 나오는 거예요. 외캐가 두 번째가 외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를 다시 한번 쾌를 정할 때는 상캐를 위에다 놓고 순서를 정하는데 점을 칠 때는 그때 혼동하지 말라고요. 점을 칠 때는 내캐가 우선합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봐요. 위에 상캐를 먼저 써요. 그럼 여기를 봐요, 요거는 택계를 먼저 쓰는 거야. 2일이야, 2일. 그러면 택계를 먼저 써. 먼저 쓰고 밑에 공캐를 쳐. 요거 봐요. 1, 2를 봐. 여기 요쪽을 봐. 요쪽을 먼저 봐. 1, 2야. 1, 2라는 건 뭐냐면은 상캐를 먼저 쓰는 거니까 먼저 요 캐를 봐요. 이렇게 상캐를 먼저 쓰고 상캐가 권한이에요. 하고 이 밑에 택계를 써. 택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요거만 일권청 요거를 쭉 써. 양쪽으로 다 쓰고 결합을 해. 이제 하나하나 결합을 해. 외우려고 그러지 말아요. 골치 아파서 뭐 이거 뽀개진다고. 의미만. 그러면 이거 봐. 여기 봐. 이렇게. 위에 이게 상캐야. 상캐가 건캐고 하캐가 공캐야. 상해가 똑같으죠. 건이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이 겹쳐 있는 거를 뭐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중건청캐야. 이게 겹쳐 있다는 뜻 아니에요. 중건청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거기 표를 보면은 거길 봐. 일건천 건유천캐로 돼 있어. 건유천캐나 이거 봐요. 건유천캐나 중건천이나 똑같은 말이야. 건이 겹쳐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 표를 보면은 요 표 있죠, 요 쾌. 요 쾌를 보면은 거기를 봐. 지금 64개 조균편을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하늘캐, 건캐, 상캐, 하캐. 똑같이 건캐가 두 개가 돼 있는 경우는 이거를 건유천캐라고 그래도 되고 중건천 똑같은 말이야. 건이 겹쳤다는 뜻이야. 중건천이야. 그런데 잘 봐요. 이제 원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건천 이터택 요 위에 봐. 일건천이죠. 위에 이 상태를 먼저 쓰는 거예요. 원칙을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 하늘캐를 쓰고 요 밑에가 택계야. 1, 2를 봐. 1, 2를. 그러면 천이 먼저 와. 일건천. 천택. 자, 따라해 봐요. 천 위에 걸 먼저야. 천택. 그다음에 뭐가 붙어야지 이제. 그거 왜 붙였냐는 의미를 알아야 돼. 그걸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거기 근데 그 캐가 뭐라고 했어? 천택 이캐가 돼 있어. 왜 이가 들어가고 어떤 의미냐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예? 그거를 이제 그게 주역의 의미 해석이야.
아셨어요? 네. 왜 그 사람들이 천택이라고 붙였냐 이거야. 요거를. 요 개를 왜 천택, 하늘과 연못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뒤따라갈 이를 붙였냐 이거야.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주역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근데 그 의미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그 의미 갖고 점으로 변했을 때 의미를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야지 제대로 점을 친단 말이야. 자, 그건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좀 이따 할 거고, 그걸 하기 전에 의미를 아셔야 돼. 그럼 요쪽으로 해봐요. 여기를 봐요. 요거는 여기 있다 봐. 2, 1이야. 2. 요거는 1, 2고, 상캐가 먼저 나온 거야. 1, 2인데, 요거는 2, 1이야. 2, 1이라는 건 택캐가 먼저 나온 거예요. 상캐예요. 그럼 요건 뭐라고 해야 돼? 위에를 먼저 해. 택, 천. 아까는 천택이지만 요거는 뒤집어야지. 요게 먼저지. 택, 천,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지. 근데 거기 뭐가 붙었어? 택천, 이제 나중에. 요게 이게 뭐냐면, 쾌자야. 택전, 쾌자야. 자세히, 한문 자세히 써주고 의미를 부여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예? 택전, 쾌자야, 쾌자. 쾌도 낱말하고 들어봤어요? 그 쾌자야, 이게 바로. 쾌도 낱말. 단칼에 읽기에 엉치는 거. 결단성이 있다는 뜻이야. 결단성이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 이제 커피 한 잔 들고 가세요. 요거 지우지 말아요. 그대로.